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7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일상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출제되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파트 40번부터 43번까지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동작과 요가 운동을 주제로 한 지문입니다. 먼저 40번에서 43번 한번 큰 설명 읽어 보겠습니다.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요. 지금 가 지문과 나 지문이 있습니다. 이 가 지문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란 것이고요. 이 나 지문은요, 이 가를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터넷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너도 나도 운동행 채널의 땡땡입니다. 딱 맞는 운동을 찾아줘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은 10분 동안만 진행할 거예요. 일단 시간 제약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에 밑줄 쳐져 있는데요. 기억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통해 50명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기억에 밑줄 쳐놓고 이게 43번에 1번 선지 또 나중에 니은이 2번 선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43번 선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43번 문제는 즉 문법과 연관된 문제들이 쭉 나왔었군요. 자, 바로 기억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통해 50명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50명이나를 사용한 거죠. 50명이나를 사용해서 사연을 보낸 인원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뭐뭐 인하는 보조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1번 맞고요. 다시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50명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토꾸님의 사연이 가장 공감돼서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했어요.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여기 사연 신청 게시판에 바로 토꾸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 가린 부분이 아마 이름인가요? 하여튼, 그렇죠. 아이디가 지금 가려져 있고, 저는 땡땡 고등학교, 즉, 학교 이름 가려져 있고요. 또 김아무개 이름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해당하는 부분 가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토크가 뭐라고 썼나 보겠습니다. 저는 땡땡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아무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허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허리 통증 완화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아마 학생들이 가장 공감이 가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사연에 대해서 바로 인터넷 진행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허리 통증을 느끼는 건 우리 몸의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니은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게 되어 몸에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니은 부분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게 돼요. 이거 43번에 선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니은 부분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게 되어 부분입니다. 자, 43번 선지 2번이요. 연결어미 뭐뭐어죠. 생활하게 되어를 사용해서 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이유 바로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게 되는 게 바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이유죠. 역시 이것도 선지 2번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결국 잘못된 자세 하지 말란 얘기고 결국 바른 자세로 생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의자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밑에 좀 이따 보면 바로 위에 있군요. 위에 지금 의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의자인데요. 오늘 소개할 운동은 의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면 우선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주세요 하면서 동작 시범을 보여주고 있죠. 자, 네, 이렇게 진행자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시청자들이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롱별하고 그 다음에 미롱인가요? 네. 미롱이가 쓴 댓글을 이렇게 A자로 묶여가지고 41번에 선지 1번, 2번과 나와 있으니까 일단 A 부분 댓글 읽어본 다음에 또 해당되는 선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롱별 시청자입니다.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카메라 초점 좀 선명하게 맞춰주세요. 또 미롱이는요. 우리 집에 있는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갑니다. 자, 41번은 이렇게 ABC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역시 적절한 거 유의해야 되겠고요. 바로 이제 이런 문제의 형태는 매체 수용자들이 매체를 어떤 태도로 수용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죠. 자, 일단 선지 1번 보겠습니다. A에서 아롱별은요. 방송 화면에 문제점 언급하고 있죠. 방송 화면에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문제 상황의 개선을 요청했죠. 네, 카메라 초점 좀 선명하게 맞춰주세요. 초점 선명하게 맞춰주세요 하고 개선 요청했습니다. 그럼 바로 1번 적절하네요. 근데 혹시 또 깨림칙하니까 하여튼 나머지 것도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여기 A에서요. 미룽이는 의자가 등받이가 없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의 제약 언급. 이거 맞네요. 의자에 등받이가 없는 게 자신이 처한 환경의 제약입니다.
처한 환경의 제약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뒤가 틀렸군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가요? 그런 내용 전혀 없지 않습니까? 등받이가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종의 뭐 문제 해결 방안을 물어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2번은 금방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롱별 시청자께서 그 초점 좀 선명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역시 즉시 진행자가 반응을 합니다. 카메라 가까이 이동하면서 잠시 초점을 조정할게요. 이제 잘 보이네요. 미룽이님, 이 동작은 등을 기대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디귿 부분은 바로 아까 미룽이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법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43번의 선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자, 도가 뭐에 쓰였습니까?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입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네.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여기서 도를 사용해서, 이것도 역시 보조사가 맞죠. 도를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위를 알려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도 물론 사용 가능하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사용 가능하고, 바로 도구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 3번도 적절하겠습니다. 계속 다시 질문 갑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자가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 리을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배를 부풀렸다가 배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배에 힘을 주세요.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숨 쉬면서 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자, 리을 부분도 역시 43번의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을 부분 43번의 선지 4번으로 가서 보면요. 자, 리을 연결어미 뭐뭐다가 이게 뭐였었냐면은 숨을 들이쉬며 배를 부풀렸다가 일단 이게 연결어미가 맞긴 맞죠. 연결어미 다가를 사용했는데 이제 그 뒤가 틀렸네요. 배를 부풀리는 것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 배를 부풀리는 것의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려면요. 배를 부풀리면 어떤 좋은 점으로 된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를 부풀렸다가 동작이 바뀌어집니다. 배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배에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가는 연결음이 다가는 어떤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중단된 다음에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뀌는 걸 나타내는 그런 연결어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연결음이 다가는 동작이나 상태가 중단되었다가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뀌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이 다가가 뭐 배를 부풀리는 것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답 4번 찾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계속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를 부풀렸다가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는 이 동작을 백가죽이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30초를 버텨주시면 됩니다. 함께 30초 버텨볼게요. 하면서 이제 동작 계속 시범 보이고 있으니까 또 이번엔 또 꽃구름님하고 온세미님 또 다른 두 명의 시청자께서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이 부분이 B로 묶여져 있으니까 먼저 꽃구름님의 댓글 보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호흡이 중요하다던데, 자, 이건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죠. 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30초 동안 숨을 참아야 하나요? 자, 일단 이 부분. 운동을 할 때 호흡이 중요하다던데, 네, 바로 이 부분들 언어와 매체도 그렇고 화법과 작문도 그렇고 항상 배경 지식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온세미님이 또 댓글 담궈 보겠습니다. 어느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인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지 알려주세요. 이건 뭐겠습니까? 즉 이것도 역시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잘 나오는 추가 정보를 요구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B 부분 꽃구름님과 온세미님의 댓글이 41번에 3번 4번 선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또 그 부분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 계속 이렇게 ABC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 자, 지금 우리 선지 3번 보겠습니다. B에서 꽃구름은요, 운동 중 호흡에 대한 배경 지식. 아까 배경 지식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중요하다던데,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맞죠? 배경 지식 언급한 거 맞는데요. 설명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기가 호흡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자님이 설명하고 있는 건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르네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네요. 그런 내용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맞았습니다만 뒷부분 설명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3번 땡이고요. 또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그 B에서 온세미님의 댓글입니다. 즉 어떤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지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뒤는 맞아요. 주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건 맞죠. 근데 앞부분 틀렸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에 대한 장점. 자, 이게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어느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인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부위 자극하는 건지 알면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장점이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장점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장점의 대상이 진행자가 설명한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아직 설명하지 않아서 더 추가적으로 알게 될 경우에 장점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은 또 뒷부분은 맞았지만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역시 땡이고 계속 지문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B 부분 질문에 대해서 역시 진행자가 즉각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꼬꾸로님, 유익한 질문이에요. 숨은 참지 마세요. 배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에는 날숨으로 호흡해 주세요. 의자에 등받이가 있는 경우 등을 기대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미음입니다. 상체를 쭉 펴줘야 운동 효과가 높아져요. 이 부분 상체를 쭉 펴줘야 운동 효과가 높아져요. 41번의 마지막 선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지 5번입니다. 연결음이 어야, 즉 상체를 쭉 펴주어야. 네, 상체를 쭉 펴주어야를 사용해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 바로 상체를 쭉 펴는 거죠. 이거 어야 앞에는 조건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5번은 적절하고, 역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답 4번으로 확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상체를 쭉 펴주라고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진행자가 손가락으로 천장 쪽을 가리킵니다. 자, 정수리를 이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쭉 펴주세요. 이 동작을 끝날 때마다 여러 차례 반복해주면 된답니다. 여기서요, 손가락으로 천장 쪽 가리킨다. 바로 이런 거.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걸 가리켜가지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자주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즉각 반응하면서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구루님의 댓글에 대해서 여기까지 답변했고, 다음은 이제 그 B의 두 번째 온세비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온세비님, 좋은 의견 감사해요. 이 동작은 복행근과 복직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세미의 질문이 어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지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변이 이렇게 복행근과 복직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라 했고요. 자, 이 복행근하고 복직근인 어느 부위인지 이렇게 직접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제 어느 부위인지 보여드릴게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화면에 사진 보이시나요? 했는데 이 지문에는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문의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자가 방송을 하면서 복행근과 복직근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미지를 가리키면서 바로 여기에요. 여기 보이는 복횡근은 소근육이고 복직근은 대근육이에요. 대근육과 소근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방송 시간이 부족하니, 아까 방송 시간 얼마라고 했습니까? 10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송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분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생략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 C 부분에서 포롱이라는 시청자가 댓글 달았습니다. 포롱이 조용한 곳에서도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네요. 네, 바로 이런 거.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유익한 점이 있을 거라는 수용 태도를 보이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알려주세요. 역시 이 부분도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는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포롱의 댓글 부분도 41번에 선지 5번으로 가서 한번 마지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포롱은 제공된 정보와 관련한 경험을 언급하며, 자, 내가 허리 통증 줄일 수 있는 다른 이런 거 해봤는데 그런 경험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가 선지 5번은 틀렸네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 41번은 답은 1번으로 확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즉 아롱별이 말한 부분 있죠. 바로 이렇게 방송 화면이 흐릿하다고 하니까 좀 카메라 초점 잘 맞춰달라고 하는 거 답 1번 가장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포롱님 댓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포롱님, 허리 통증 완화에는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요가 자세도 도움이 돼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요가 자세를 배워보셔도 좋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 다시 보기 영상으로 게시해둘게요. 모두 틈틈이 꾸준히 운동하는 거 잊지 말아요. 다음에 만나요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다음에 어떤 주제로 방송할 것인가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만 딱 금방 반응을 하면은 문제 풀기가 수월하겠죠. 하여튼 이제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번입니다. 가에 나타난 진행자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정 정보를 제외한 화면 제시하고 있다. 아까 그렇죠. 토크 아이디 옆에 쫙 검게 가린 부분이 있었고 학교 이름 가렸고 이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인정보를 고려해가지고 특정 정보를 지금 제외하고 화면 제시하고 있는 거 맞고요. 선지 2번입니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뒤에 부분에 가서 대근육하고 소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생략을 하고 말았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 선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근육과 소근육에 대해서 생략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고려해서 정보 양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 2번 맞겠습니다. 또 선지 3번입니다. 수용자 요구를 고려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아까 이미지 검색한 게 복횡근과 복직근이 어떻게 생겼나 검색해서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지문의 표면상으로는 안 나왔지만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한 사례가 되겠죠. 선지 3번도 받겠습니다. 또 선지 4번입니다.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다음 방송에서 다룰 주제를 소개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 거기까지는 나왔지. 다음 방송에서 어떤 주제 소개할 것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좀 바로 이제 그 부분은 좀 불친절하네요. 아마 의도적으로 다음 방송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문에는요, 다음 방송에서 어떤 주제 다룰 것인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정보가 시각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설명 내용과 관련된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고 있다. 아까 전에 그 손가락으로 천장 쪽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천장 쪽 가리키면서 바로 그 천장 방향으로 정수리를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네. 손가락으로 천장 쪽 가리키는 부분, 이런 것이 바로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렇죠. 가지문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제 나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가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포롱님한테 이 진행자가 요가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바로 포롱이가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요가 운동에 대해서 또 글 쓴 것입니다. 그것이 나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포롱이의 일상 기록장, 또 너도 나도 운동행 채널에 바로 가방송이었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한 후 요가 운동에 관심이 생겼어요. 요가 운동 중에 쉬운 동작을 찾아 실천하고 사진을 남겨보았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만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아마 이거 전문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문 용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1일째부터 10일째까지인데 글쎄요. 여기서 얼핏 보면은 뭐 별로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뒤를 읽어보면은 차이점이 보입니다. 자, 1일째보다 10일째 자세가 좋아졌는데요. 1일째 모습처럼 상체를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솟으면 어깨 주변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자세히 보니까 바로 1일째는 10일째에 비해 가지고 어깨가 좀 솟아 있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자세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깨가 솟으면 어깨 주변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저처럼 잘못된 자세로 통증을 겪는 분들이 없길 바랄게요. 다만 자, 여기서 지금 글씨 크기하고 지금 색깔을 달리하고 있네요. 임산부 및 척추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금지. 자, 이렇게 절대 이런 요가 동작 하면 안 되는 분들 이렇게 그 글씨 크기와 진하게 달리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척추질환 있으신 분들 금지했습니다. 이분들은 해당 동작이 오히려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는 다른 요가 동작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내용 이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임산부 및 척추질환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체 요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요가 동작은 해도 좋은데 이 그림과 같은 사진과 같은 이런 동작은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또 주의해서 요거 가지고 분명히 함정을 파는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임산부나 척추질환이 있는 분들 전혀 일체 요가 운동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면 좋은 동작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동작이 있고 그런 걸 구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운동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요가 인증 모임을 운영하려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따라한 후 인증하는 방식인데요. 자, 바로 이제 오른쪽에 동영상이 지금 같이 버튼 누르면은 영상이 지금 플레이되게 돼 있네요. 이 출처가 지금 땡땡 건강관리협회라고 나와 있고요.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따라한 후 인증하는 방식인데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저와 함께 운동할 5분을 모집합니다. 가입하고 싶은 분 댓글 남겨주세요 하니까 이제 바로 뒤에 해시태그가 나왔고요. 운동 기록, 요가, 운동 인증 나왔고 바로 이제 곧바로 참여하겠다는 댓글 달렸습니다. 바로 성찬님이요. 운동 인증 검색해서 왔어요. 즉 해시태그에서 검색해서 왔다는 것이고요. 저도 요가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니까 역시 포롱님이 신청되었습니다. 함께 운동해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함께 운동할 분 모집할 사람 4명이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롱이의 요가 운동에 대한 개인 블로그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풀 수 있는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지문 보면은 선지 보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입니다. 동영상을 제시하여 요가 인증 모임에서 활용할 요가 동작 소개했다. 맞습니다. 바로 동영상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놨죠. 그래서 요거 따라 하자는 모임 하자고 했습니다. 선지 1번 맞고요. 선지 2번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려요. 아까 제가 봤던 이 부분입니다. 다만 임산부 및 척추질환이 있으신 분들 금지. 자, 이 부분인데요. 같은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요가 운동에 불필요한 대상을 강조했다. 바로 이 부분이 함정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요가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과 같은 그런 동작은 하지 말되 다른 동작은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었죠. 전혀 불필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그런 동작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런 동작은 하지 마시고 다른 요가 동작을 하시라 그런 거였지. 요가 운동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런 건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흘려서 읽다 보면은 그냥 5번까지 흘려가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또 되새가 보면 물론 정답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여튼 선지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요가 운동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해도 되는 동작과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을 잘 구별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선지 3번입니다. 특정 문구 앞에 해시태그 붙인 거죠. 샵 기호 붙여가지고 해당 문구로 게시물이 쉽게 검색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아까 성찬님도 운동 인증이라는 그 해시태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블로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3번도 맞고요. 선지 4번입니다.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하여 잘못된 자세와 개선된 자세의 차이 드러냈다.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 1일째 자세였고요. 그리고 개선된 자세 10일째 자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드러냈죠. 바로 차이가 뭐겠습니까? 어깨가 솟는 거였죠. 네, 아이고야. 차이가 어깨가 솟는 거였습니다. 어깨 솟음. 자, 그 다음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요가 인증 모임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참여 의사 표시한 사람이 바로 성찬이니까 이제 앞으로 네 명 남았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일상 건강 생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언어와 매체 지문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